자, 첫 번째 문제 봅니다. 가 종교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가에서 설립한 출판사인 개벽사는 다양한 잡지를 발간했는데 그중에 별건군을 소개해주세요. 출판사가 개벽사고 거기서 발간한 잡지, 개벽. 개벽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신여성이 있죠. 우리 시험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천도교에 대한 설명이고요. 오히려 이제 옆에 있는 별건군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외우는 내용이 못 됩니다. 그래서 천도교에 대한 설명을 골라주면 돼요. 1번 박종빈을 중심으로 새생활 운동을 펼쳤다라고 한다면 원불교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번 중광단을 조직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대종교에 대한 설명이죠. 나철과 오기어라는 인물의 이름까지 생각나야겠습니다. 3번 배제학당을 세워 신학문 보급에 기여하였다. 개신교에 대한 내용이고요. 인물은 벤젤러. 4번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소년운동을 추진하였다. 계속 반복되는 천도교와 관련된 내용이죠. 천도교 소년회 1922년. 5번 경향신문을 발행하여 민중계몽을 위해 노력하였다라고 한다면 경향신문은 1906년에 나왔고요. 천주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평이한 문제죠. 다음 문제 보죠. 자, 다음 문제 읽어봅니다.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일제강점기 종교계의 저항. 역시나 종교에 관한 문제인데요. 처음에 보니까 불교 하면 조선 불교 유신회가 나왔고요. 그 이외에 천도교 그리고 대종교에 관한 내용을 가와 나와 각각 맞는 내용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선지를 읽어봐요. 1번 가. 의민단을 조직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의민단 하게 되면 천주교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요. 2번 잡지 개벽을 발행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천도교에 대한 옳은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이야.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나왔어요. 개벽 그리고 신여성. 정답이야 2번이고 계속 읽어봅니다. 3번 경향신문을 발간하여 민중계몽에 힘썼다. 이것도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죠. 천주교에 대한 설명이고요. 4번 배제학당을 세워 신학문 보급에 기여하였다. 개신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죠. 가나 을사오적을 차단하기 위해 자신회를 결성하였다. 대종교에 대한 설명인데요. 나와 일치하는 설명이지 가와는 해당 점이 없죠. 평이한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다음 문제 읽어봅니다. 다음 잡지가 발간되던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보니까 어린이죠. 왼쪽부터 이렇게 읽습니다. 방정환이 이끈 천도교 소년회는 씩씩하고 참된 소년이 됩시다. 어쩌고 저쩌고로 잡지 어린이를 간행하였다. 천도교는 어린아이를 한올림처럼 대하라는 이대 교주 최시영의 뜻을 이어받아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1922년에 천도교 소년회가 어린이날을 만든 것과도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요. 뭉뚱그려가지고 1920년대에 해당하는 내용을 골라주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선지 읽어봅니다. 1번 박은식 등이 조선 광문회를 조직하였다. 1910년에 조직을 하게 되고요. 조선 광문회에는 이제 최남선도 있죠. 이때는 그렇게 최남선이 친일적 색채를 띠지는 않은 때입니다. 이후에 이제 친일적인 문학가로 변모하게 되죠. 이번 안국선이 신소설 금수회의록을 집필하였다. 이것도 1908년 한일합방 이전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3번 나운규가 제작한 영화 아리랑이 처음 개봉되었다. 1926년이고요. 연도까지를 좀 기억해야 되는 굉장히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이야 3번이 되고요. 4번 국내 최초의 서양식 극장인 원각사가 건립되었다. 08년에 건립이 되죠. 은세기나 치악산 같은 공연을 했다. 이 극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아리랑이 상영된 거, 아리랑은 이제 영화고요. 여기서 말하는 극장은 요즘 말하는 극장이 아니죠. 서양식 극장. 일종의 공연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5번 주시경이 국문연구소를 세워 한글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1907년에 국문연구소를 세우고 이후에 1910년 이후에는 이제 국문이란 단어를 못 쓰게 되고 조선어 연구회 이후에 조선어 학회로 이어지다가 1942년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강제 해산까지 전개가 되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봅니다. 가인문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도시샤 대학에 있는 이 시비는 민족문학가인 가를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비석에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로 시작되는 그의 작품인 서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윤동주에 대한 설명이죠. 북간도 출신인 그는 북간도 명동촌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요. 일본 유학 중에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옥중에 순국하였습니다. 이 전에 나왔던 문제와 관련된 윤동주에 관한 정보들 하면은 연희 전문학교 출신이고요. 유고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유고시집이 있다. 이 정도가 한능검에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윤동주에 관한 선지를 골라주면 되죠. 이렇게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보통 인물에 관한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면 소거법으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1번 조선 상고사를 저술하였다 한다면 신채호에 대한 설명이고요. 2번 소설 상록수를 신문에 연재하였다. 상록수는 이제 신문에 소설이 되죠. 3번 저항시, 광야, 절정 등을 발표하였다. 이것도 계속 반복되는 이육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전에 문제에서 이육사의 본명인 이원록도 출제가 됐었죠.
4번 영화 아리랑의 제작과 감독을 맡았다. 나홍규에 대한 설명이고요. 연도를 기억을 해두자. 1926년. 5번 별 해는 밤 참외록 등의 시를 남겼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나올 때마다 외워둡니다. 별 해는 밤 참외록. 다음 문제 보죠. 자, 마지막 문제 읽어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경성의 거리 풍경. 일제강점기 경성은 청계천을 경계로 하여 한국인이 사는 북촌과 일본인이 사는 남촌으로 나누어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빈민인 토막민은 청계천이나 도시 외곽에 터를 잡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토막, 경성역, 그리고 단성사, 미쓰고시 경성지점, 뭐 백화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단성사가 이제 아리랑이 공연된 곳이죠. 가에 들어갈 내용이니까 단성사에 관한 내용. 나홍규의 아리랑이 개봉된 장소 1926년 나홍규의 아리랑은 단성사에서 개봉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단성사가 최초의 영화관이에요. 구별을 해야 되는 게 최초의 서양식 극장은 원각사다. 은색이나 뭐 치악산 같은 그런 작품들을 공연을 했죠. 그래서 이 극장이라는 표현이 영화관하고는 좀 다른 거, 공연장을 이야기한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선지 계속 읽어봅니다. 이번 기미독립선언서가 인쇄된 장소. 이건 뭐 보통 나오는 선지가 아닌데요. 이번에 나왔어요. 보성사라고 하는데 이 시험에서 지금 53회 문제죠. 53회에서 최초로 나왔습니다. 한번 조선 형평사 창립대회가 개최된 장소. 형평운동에 대한 걸로 이제 지역으로 치면은 진주에 해당하죠. 한번 전형필이 수집한 문화재가 전시된 장소. 이것도 보화과학이라고 하는데요. 또 이렇게 잘 나오는 선지가 아닌데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뭐 자꾸 새로운 선지가 좀 섞여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최초의 근대 미술관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나오는 것 정도에서 외워둡니다. 근데 뭐 정답은 아니죠. 정답은 나홍규의 아리랑이 어디서 개봉됐냐? 단성사 최초의 영화관이다. 5번 강우교가 일본 총독에게 폭탄을 던진 장소. 뭐 경성역인데 그 남대문역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원인이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제 남대문역이 명칭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1920년대 가게 되면은 경성역이 되고 이 이후에 이제 서울역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이제 오늘날에 있어가지고 서울역에 있는 박물관이 이때 당시에 남대문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가지고 뭐 남대문역이라고 하든 경성역이라고 하든 서울역이라고 하든 같은 데를 지칭한다라는 걸 5번과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알아둡니다. 강호군은 이제 노인단이죠. 연세가 뭐 굉장히 많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